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27번 문제죠. 자, 컴퓨터 부정조작의 유형으로서 볼 수 없는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컴퓨터 부정조작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자, 입력 조작, 출력 조작, 자,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조작, 콘솔 조작이 나옵니다. 자, 하드웨어 조작은 해당되지 아니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테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 종류를 물어보는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1번 허프건이 나오죠. 허프건 나오면 일반적 고출력 전자기장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 컴퓨터 자기 기록 정보를 파괴시키는 수법을 의미한다. 자, 1번은 맞았고요. 2번 서비스 거부가 나오죠. 서비스 거부는 시스템의 과도한 부하를 일으켜서 데이터 자원을 정당한 사용자가 적절한 대기 시간 내 사용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거부 작용을 통해 가지고 사용 방해 행위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자, 논리폭탄 나옵니다. 자, 논리폭탄은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 작동할 때마다 어떤 부정행위가 만들어지도록 프로그램 조작하는 수법 맞고요. 자, 스푸핑이 나오죠. 자, 스푸핑인데 자,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 쪽에서 금융정보를 빼낸다. 일반적으로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우리 파밍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 스푸핑은 여러분 IP라든가 이메일이죠. 자, 주소를 변경해서 해킹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푸핑은 해킹 수법으로서 일반적으로 IP라든가 내지는 이메일 주소를 변경해 가지고 그런 빼가는 그런 해킹 수법을 의미하죠. 그래서 4번이 개념이 잘못됐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2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해 운영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자료들이나 또 불이나 물 그리고 물리적 공격, 자석 등을 이용해서 지워버리거나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물어보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운영 프로그램 저장돼 있는 그런 자료 등을 깨버린다는 이야기죠. 일명 소프트웨어 파괴 작용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파괴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파괴는 그것도 물리적 작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자체를 파손시켜버린 것을 말할 것이고, 자, 전자기 폭탄이죠. 자, 전자기로 공격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자, 사이버 갱이라고 나오죠. 일반적으로 우리 갱이기 때문에 우리 돈을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보안망을 뚫고 돈을 훔쳐가는 것을 사이버 갱.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료 등을 해서 지워버리거나 작동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는 소프트웨어 파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3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범죄 특징 중에서 행위자 측면이 보이죠? 본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행위자 측면을 보면 자, 범죄의식이 희박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전문적 지식 습득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 대부분이 초범자다. 전부 다 행위자 측면에서 바라본 우리 범죄 특징이다. 자, 범행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행이죠. 우리 범죄 행위 측면입니다. 자, 행위 측면에서 바라보는 기본적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행위자 측면이 아니고 행위 측면에서 바라본 특징이기 때문에 1번을 정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3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컴퓨터 예방을 위한 법적 안전대책을 하고 물어봤죠. 자, 법적인 안전대책입니다. 자, 오늘 시스템을 백업하거나 내지는 침입 차단 시스템 나오죠. 자, 이 두 가지는 물리적인 안전대책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스케줄러 점검은 관리적 측면이죠. 예, 관리적 안전대책. 자, 법적인 안전대책을 물어봤기 때문에요. 자, 우리 컴퓨터 스파이에 대한 처벌. 자, 이게 이제 우리 법적인 안전대책에 해당된다. 그래서 입법 정책을 통한다든가 처벌 규정을 둔다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법적인 안전대책에 들어갑니다. 자, 4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3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2번은 자, 고출력 전자기장이라는 표현 보이죠? 이렇게 전자기장을 발생시켜서 정보를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자기장이 나오게 되면 허프건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허프건 1번이 답이고요. 자, 스팸은 여러분 우리 광고성 메일을 말하겠죠? 그런 것이고요. 자, 플레임이라는 것은 자, 고의적으로 토론방에 가입해 가지고
특정인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것을 프레임. 자, 크래커는 일종의 이제 우리 악의적인 사람들이죠. 우리 해커가 전문적인 기술자로 활용됐다면, 자, 크래커는 뭔가 좀 피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나쁜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고출력 전자기장이 나오게 되면 허프건을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33번 문제입니다. 자, 컴퓨터 부정조작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부정조작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입력, 출력 조작, 프로그램 조작, 콘솔 조작이 나옵니다. 자, 데이터 파괴 조작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컴퓨터 부정 조작이 아니고 데이터 파괴 조작은 일종의 자료의 부정 조작이다. 그러니까 컴퓨터 부정 조작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료를 부정 조작하는 그 유형으로서 데이터 파괴 조작이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4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34번입니다. 자,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특징으로서 옳지 않은 것하고 물어보죠. 일단 증거인멸이 용이하잖아요. 자, 2번이 틀렸네요. 자, 고의성 입증이 용이한 게 아니라 곤란하죠. 자,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요. 자, 3번은 범행의 자동성, 반복성, 연속성을 갖습니다. 또 범죄의식이 희박하죠. 34번에는 2번을 정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3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는 자, 컴퓨터 시스템의 안전대책 중 자, 우리 데이터 취급자죠. 자, 취급자를 컴퓨터 처리에 의해 가지고 자, 규제 또는 견제를 하여서 컴퓨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컴퓨터 대책의 올바른 명칭을 하고 물어보죠.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 취급자를 우리 컴퓨터 처리에서 규제 견제를 하여 가지고 데이터 자체를 보호하는 그러한 대책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일반 데이터를 암호화시킨다. 바로 우리 기술적 대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대책은 대표님들 자주 나온 등장 지문이 우리 데이터를 암호화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규제 견제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호하는 그러한 대책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에는 4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36번입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은 접근 권한의 유무를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죠. 자, 우리 보통 패스워드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접근 권한의 유무를 식별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소개되는 것이 패스워드. 자,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컴퓨터 암호화 시스템에 관련돼 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컴퓨터 암호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이죠. 가진 이용자 식별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자, 1번은 맞았고요. 2번. 암호화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차단해서 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그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3번은 자, 컴퓨터 보안을 위해서는 가능한 암호 수명을 짧게 하고 또 패스워드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다. 맞죠? 맞고요. 또 4번. 암호 설정은 안전한 보안을 위해 특수문자보다는 단순 숫자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 두 개 바뀌었죠? 두 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암호 설정은 안전한 보안을 위해서 단순 숫자 조합보다는 특수문자를 조합하는 것이 훨씬 더 보안성에는 유리하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자, 37번에는 4번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자, 38번은 자, 금융기관의 금리계산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 자가 프로그램에 손질해서 원래는 버려져야 될 이자의 끝수라고 나와 있죠. 이자 끝수를 자기 계정으로 보내들어가는 컴퓨터 사기 수법이죠. 일반적으로 단수 이하 돈을 자기 계정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확보해가는 그런 사기 수법을 우리는 살라미 기법이라고 하죠. 살라미 기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트레이먼 말한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 우리 프로그램에 일종의 이제 범죄자만이 아는 그런 명령을 삽입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빼내는 그런 수법을 의미할 것이고, 자, 데이터 디들링이 나오죠. 여기는 최종 입력 순간이죠.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즉 자료 등을 절취해가는 수법을 데이터 디들링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함정문 수법입니다. 이는 프로그램 개발 마지막 단계죠.
자,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자료 등을 고의로 유출해가는 그런 것을 함정문 수법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자 끝수를 자기 계정에 끌어모으는 그러한 수법은 우리 살라미 기법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컴퓨터 보안을 위한 기술을 의미하는 것. 자, 보안을 위한 기술을 의미하는 것,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보안을 위한 기술은 인증제도라든가 암호화, 방화벽이 들어가죠. 해킹은 잘못됐죠. 해킹은 보안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정보 등을 빼내는 그러한 수법으로서 해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번에는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시스템 보안 문제는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안이 필요한 네트워크 통로를 단일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출입구를 보안 관리하면서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막도록 설치됐다. 자,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 여러분들 우리 방화벽이라고 부릅니다. 방화벽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 펌웨어가 나오죠. 자, 펌웨어는 자, 거기 보시면 우리 롬이라는 그 항목에 기록된 하드웨어죠. 그걸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을 의미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정보를 자, 변경할 필요가 없는 핵심적인 소프트죠. 자, 이 롬에 개입을 시켜가지고 하드웨어처럼 사용한 것을 펌웨어. 인터페이스는 경계를 의미하죠. 경계. 그래서 일반적 경계에서 공통 사용되는 그러한 장치를 인터페이스. 외부로부터 불법적 접근을 차단한다는 것은 방화벽을 의미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41번 문제로 갑니다. 자, 컴퓨터 범죄 관리상 안전 대책을 물어봤죠. 자,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1번. 사후 구제 방법이 우선적이다. 틀렸죠? 일반적 사전 예방이 가장 우선적 수립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 사전 예방이 더 우선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전체적인 시각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한다. 틀렸죠? 일반점들 이것은 단기적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이지 단기적 진상은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3번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백업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의 백업이 필요하다. 자, 3번은 맞았죠. 맞았고. 자, 4번은 네트워크 취약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물리적 통제 절차 개선으로 해결해야 된다. 자, 틀렸죠? 일반점들 우리가 말한 네트워크 취약성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은 물리적이보다도 기술적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통제 절차 개선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간다.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이 아니고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다. 그럼 41번에 옳은 것은 3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보라든가 패스워드 참여 해킹의 수법이 아닌 것하고 나와있죠. 자, 사용자 정보 또는 패스워드를 찾아내기 위한 해킹의 수법이 아닌 것하고 나옵니다. 자, 1번 스푸핑은 여러분들 해킹 수법 중 한 가지죠. 그래서 스푸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IP 주소라든가 이메일 주소를 바꿔버린 거죠. 자, 그래서 해킹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자, 그리고 자, 스니핑이 나오죠. 자, 스니핑. 자, 스니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이제 우리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해킹이 하는 수법이 됩니다. 자, 피싱이 나오죠. 자, 피싱도 일반적으로 해킹 수법은 맞습니다. 그래서 42번 여러분 해킹 수법으로 따지면 피싱도 들어갑니다. 단지 이제 우리 스푸핑이나 스니핑 또는 기록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자, 여기는 이제 정보를 빼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피싱은 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빼내 가지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금융 사기 수법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킹의 수법은 맞아요. 피싱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싱은 낚시질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일반적 정보를 빼내 가지고 불법적으로 이용한다는 금융 사기 수법에 가깝다. 자, 그래서 해킹의 수법으로 따지면 40문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세요. 해킹 수법은 모두 다 맞아요. 해킹 수법 맞는데 약간 결이 틀린 게 스푸핑, 스니핑, 키로코 이게 전부 다 일종의 이제 정보 빼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기 피싱은 정보를 빼는 것도 맞지만 그걸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수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달라서
3번을 정답해 놨습니다만은 해킹 수법만 물어본다면 4개 모두 맞는 질문이 돼요. 어제 42번에는 자, 3번을 일단 답으로 체킹은 할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4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중 자, 방화벽에 관련된 내용이죠. 적절하지 않는 것 하고 물어봅니다. 1번. 자, 방화벽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이죠. 자,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방식하고 또는 필터링, 즉 패킷 필터링이죠. 게이트웨이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자,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방식이라는 것은 허가받지 아니한 것을 금지시키는 것라고 받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우리 패킷 필터링은 자, 필터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금지되지 아니한 것만을 허가하는 것. 자, 그래서 결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좀 약간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 체계를 말합니다. 자,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방화벽 시스템은 자, 내부, 외부 불법적 해킹을 차단할 수 있지만 자, 완전히 이거 틀렸죠, 여러분들. 자, 우리 방화벽 시스템 자체가 모든 해킹을 완전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니죠. 일반 차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 기능은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차단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을 답을 하시면 되겠고, 또 3번에는 일반적으로 방화벽 지원은 기능은 접근, 제어, 인정, 자, 감시가 되겠죠. 감시, 추적, 자, 그리고 암호화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오타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또 프록시 서버는 네트워크 캐시 기능하고 또 방화벽 기능을 동시에 제공해주는 서버를 프록시 서버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그럼 43번에는 2번이 완전히 차단 기능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보호에 3요소가 있죠. 3요소. 일반적으로 우리 비밀성, 또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 세 가지가 있네요. 자, 아닌 것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이나 균형성은 정보보호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죠.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봅니다. 1번이죠. 자, 프로그램 저작 재산권입니다. 자, 우리 저작자가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또는 번역, 배포, 발행할 그런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1번은 맞았고요. 2번. 저작 재산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죠. 허가 없이 무단 판매했네요. 이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맞고요. 자, 3번. 자, 프로그램 저작 재산권은 프로그램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에도 적용된다. 자, 여러분, 틀린 게 우리 프로그램 언어나 규약, 해법이 있죠. 여기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작 재산권에 의해서 자, 언어라든가 규약, 해법까지는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어라든가 내진 규약, 해법 사항에는 우리 저작권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형태라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 자, 4번은 자, 프로그램 저작 재산권은 자, 프로그램이 창작된 시점이죠. 그래서 발생해서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유지입니다. 저작 재산권의 일반적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50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맞고요. 자, 45번에는 3번. 우리 언어라든가 규약, 해법까지 저작 재산권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46번 문제로 갑니다. 자, 컴퓨터 범죄 예방 대책 중 자, 우리 관리적 대책이 아닌 것하고 나와 있죠. 자, 우리 관리적 대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을 통제하든지 스케줄 점검 또는 검사 증거 기록 삭제 방지 전부 다 관련 대책에 나오죠. 자, 3번은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한다.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입법적인 대책에 해당하죠. 그래서 벌 만드는 것, 또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 전부 다 입법적 대책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46번에는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컴퓨터 범죄 용어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하고 물어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이죠. 자, 플레임은 타인의 컴퓨터 무단 침입 정보를 빼가는 수법을 말한다. 자, 우리 무단 침입에서 정보를 빼가는 걸 해킹이라고 이야기하죠. 해킹입니다. 자, 플레임이 틀렸네요. 일반적으로 플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토론방 등의 고의로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인에 대해서
자, 악의적인 어떤 그런 공격을 해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격해가고 그러한 형태의 일종의 사이버 테러 일종으로 보는 것이 플레임이고, 자, 우리 무단 침해 정보 빼가는 수법은 일종의 이제 해킹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살라미 기법이죠. 살라미 테크닉 기법입니다. 자, 작은 이익들을 긁어모으는 것을 살라미 기법 맞고요. 자, 데이터 디델링은 최종적 입력 순간이죠. 자료를 삭제, 변경해가는 그런 수법을 의미합니다. 자, 트로이 목마는 범죄자만이 아는 명령을 삽입해 놓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종의 이제 우리 그런 수법을 트로이 목마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요. 47번은 1번이 잘못된 표현이다. 자, 4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안전 대책입니다.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자, 컴퓨터실 내부에는 예비 전력 장치를 구비해 놔야 되겠죠. 맞고요. 2번. 또 화재 방지 장치도 설치해야 되겠죠. 자, 그것도 맞고요. 또 3번은 자, 불의 사고에 대비해서 프로그램 백업이나 우리 시스템 백업을 선택적으로, 자, 이건 틀렸죠. 여러분들 일반적 불의 사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프로그램 백업이나 시스템 백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또 4번은 컴퓨터실의 위치 선정 시 화재, 홍수, 폭발의 위험이나 외부 침입자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네요. 48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로 갑니다. 자, 49번은 컴퓨터 처리 결과 혹은 출력 인사를 변경시키거나 자신 또 제3자 개인적 이익을 얻도록 컴퓨터 시스템 자료 처리 영역이죠.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범죄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형태가 여러분들 컴퓨터 부정 조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처리 결과는 출력 인사를 변경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출력 조작 같은 거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런 형태를 컴퓨터 부정 조작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스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 경제적 이익을 목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한 없이 자료를 획득하거나 불법 이용해서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는 것을 컴퓨터 스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컴퓨터 부정사용은 컴퓨터 자체를 권한이 없는 자가 컴퓨터 자체를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을 컴퓨터 부정사용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49번에 물어보는 문제는 컴퓨터 부정조작을 물어봤기 때문에요.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이죠. 자, 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자, 정보 시스템 소유자, 공급자, 사용자 및 기타 관련자 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자, 1번은 맞았고요. 2번. 자, 정보 시스템의 보안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주기적인 재평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안 시스템이라는 것은 주기적인 재평가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여러분 잘못된 지문이고요. 또 3번은 자, 정보 시스템의 보안은 정보의 합법적인 사용, 또 전달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맞고요. 또 4번 정보 시스템의 보안은 타인의 권리하고 합법적 이익이죠. 그게 존중, 보호를 받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 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2번이 잘못된 지문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5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는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모바일 청첩장 보이죠? 자, 그래서 A는 우리 지인의 모바일 청첩장 생겨가지고 문자 메시지 인터넷을 클릭하니까 악성 코드가 설치됐다 나와 있죠? 소액 결제가 당하는 금융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미싱이 다시 말하면 우리 문자 메시지 SMS하고 피싱을 합해서 스미싱.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바일 청첩장이라든가 내지는 무료 쿠폰, 초대장 막 등등을 보내요. 클릭한 순간 악성 코드가 입력이 돼버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사기를 당하는 형태가 스미싱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메모리 해킹 나오죠? 자, 아마도 메모리 침투해가지고 돈을 빼돌리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파밍이 나옵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그 도메인 자체를
빼내가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 자체를 중간 탈취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빼는 형태고요. 자, 피싱입니다. 자, 피싱도 일반적 금융정보를 빼내가지고 그것을 불법적 이용해서 일종의 이득을 취하는 우리 신종 금융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싱입니다. 자, 모바일 청첩장 나오거나 초대장 나오거나 이런 거 나오면 스미싱을 생각하시면 되겠다. 1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5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컴퓨터 범죄 유형은 하고 물어보죠. 자, 컴퓨터 작업 수행 후에 주변 정보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자, 쓰레기통 나오죠. 또 주위에 버려진 명세서 복사문 쳐서 습득하거나 기억장치 남아있는 걸 찾아내서 습득하는 방법이죠. 자, 일명 쓰레기 줍기 수법이라고 하는 스캐벤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스캐벤징 나오면 일명 쓰레기 줍기 수법이다. 쓰레기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일반 스캐벤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라미 기법은 여러분 우리 단수 이하 돈을 일종의 특정 계좌에 모이게 해가지고 돈을 빼돌리는 형태를 말할 것이고요. 자, 트럭 도래가 나오죠. 자, 트럭 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자신만이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부정 루틴을 삽입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보를 빼돌리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슈퍼제핑입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슈퍼제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자, 우리 보안장치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서 일종의 이제 모든 자료를 깨버리는 그런 수법을 슈퍼제핑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슈퍼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만 나오면 슈퍼제핑 하시면 됩니다. 자,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스캐벤징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OECD죠. 제시한 2002년 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이거 바뀌었네요. 오타예요. 네트워크 보호입니다. 자, 네트워크 보호와 관련된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네트워크 보호 기본 원칙을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자, 책임성의 원칙 들어갑니다. 또 윤리성 확립도 들어가죠. 다중 협력성 들어갑니다. 자, 개방성의 원칙은 나와 있지 않네요. 자, 일반적으로 통합성도 있고 적시성도 있고 또 우리 민주주의 원칙 등이 있지만 자, 우리 기본 원칙으로서는 개방성의 원칙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5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4번은 문자, 메시지, SMS하고 피싱을 합한 것이죠. 자, 이걸 모르는 분들 또 청첩장 나오고 초대장 나오죠. 바로 스미싱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스미싱. 자,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5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5번은 자, 입법적 대책 관련돼 가지고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죠. 자, 1번이죠. 재물 손괴죄인데 정보 처리 장치에 장애를 발생한다.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다. 이건 재물 손괴죄가 아니죠. 일명 업무 방해죄가 되는 거죠. 알죠? 업무 방해죄입니다. 자, 술주작에 정보 처리 장치에 장애를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 방해가 성립하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고 특정 재물을 깨부수는 재물 손괴죄는 그 표현이 잘못됐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사용 사기죄. 또 비밀 침해죄가 나오죠. 자, 우리 봉함이나 기타 비밀 장치한 기록 등을 이용해서 내용을 알아낸 행위. 또 사전 기록, 우리 사전자 기록에 위작 변작죄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개인의 전자 기록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위장이 허위로 만든다든지 변작, 임의대로 고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사전자 기록의 위작 변작죄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의 제목이 잘못된 것은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5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컴퓨터 에러 방지 대책이지요. 자,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보죠. 1번입니다. 적절한 컴퓨터 언어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 작동 재검토 맞죠? 맞고요. 자,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취급자만 전문 운영에 투입한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취급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문 요원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급자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문 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일종의 우리 에러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갱신을 통한 시스템 재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절차상의 재평가도 필요하죠. 그래서 56번은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입니다. 자, 뭘 외워 공격을 모두 골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뭘 외워 공격에 관한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를 침투시킨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버터 오버플로도 나오죠. 그래서 버터 오버플로도 우리 뭘 에어의 기본적인 형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트로이 목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도 들어간다.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여러분 뭐죠? 우리 스파이 에어도 들어가죠. 스파이 에어. 네 가지 형태가 일반적으로 뭘 에어 방식으로 소개되는 것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그리고 버퍼 오버플로 트로이 목마 기억 디귿 리을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이덤은 여러분 이쪽에 뭘 에어 방식은 아니죠. 자, 한마디로 마이덤은 우리 이메일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메일 대량 유포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뭘 에어 공격은 3번 기억 디귿 리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컴퓨터 범죄 예방 대책에 관련된 문제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1번. 자, 거래 기록 파일 등 데이터 파일에 대한 백업을 할 때는 내부, 외부에 이중 파일을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이중으로 파일을 보관해야 되겠죠. 안 된다.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죠. 자, 1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우리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백업을 할 때는 사용자의 업무실 프로그램 설명서, 주요 파일 구성 내용 및 거래 코드 설명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도 맞고요. 또 컴퓨터 위치 선정할 때 화재, 홍수, 폭발, 외부 불법 침입자 등 위험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또 4번, 자, 프로그램은 기기 조작을 하지 않고 오버레이터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자, 맞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게 여러분, 우리 백업할 때 내부, 외부에 이중으로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8번에는 1번을 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